네, 이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입니다. 네. 인사 좀 하게. 말을 끊을 뻔했네요. 빨리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진관 쌤이 또 꽃놀이를 갔다 오셨다고 들어서 이게 아마 비 오는 날이 있어서 갔다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성공하셨나요, 그래도? 제가 저번 방송 때 뭐 충주나 청주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네, 맞아요. 사실 일이 바빠서 그쪽은 못 갔고요. 아. 그냥 근처에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네. 그래도 비 잘 피하셨나요? 네, 비는 피했어요. 몇 월에 가셨죠? 지난주 토요일에 맞아요. 토요일에는 괜찮았고 일요일에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부랴부랴 그냥 근처 가서 사진 찍었습니다. 혼자 가셨나요? 누구와 함께 갔습니다. 뭐 가뿐들이야 많겠죠, 뭐. 아, 그럼요. 즐거우셨겠어요. 즐거웠죠. 네. 정말 즐거워 보여서 얼굴이 뭐 다 꽃처럼 환해지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잡종부 세대 곰돌이 푸 진관쌤 오늘 꺼내주실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얼마 전에 그 고혈압 약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나와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슈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내년 9월 말부터는 그 신약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이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 금속 불순물 등에 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이렇게 규제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이 의약품 허가 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라는 직업을 들고 오셨는데 이게 의약품이라는 게 사람의 건강과 관련이 돼 있어서 앞으로 더 주목받을 직업인 것 같고요. 오늘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가지고 오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품은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나 바이오 회사가 의약품을 개발했다고 해서 바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판매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기관에서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는데요. 의약품을 개발하고 또 판매하고 시판 후에 관리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법적, 과학적 규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약 산업과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 직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신직업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직업인지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탄생 과정은 약물의 발견에서 시작되어 개발과 허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연구 개발된 약은 안전성과 효과를 증명하고 까다로운 허가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출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국내 제약회사 그리고 외국계 제약회사에 근무 중인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의약품을 국내에서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의약품의 특성상 안전함을 더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규제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국가 관계자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들은 약품이 출시되기까지 어떤 일을 할까요? 사람에게 투여해도 안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증빙 자료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라는 걸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그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겠다라는 자료들이 다 종합적으로 종합이 되면 그 자료들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만 이제 마지막 환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국내 의약품 허가는 식약처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주요 서류를 제출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본사를 통해서 연구소나 공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국내 규정에 맞춰서 구비한 다음에 이제 식약처에 제출을 하고 식약처 선생님들과 이제 상의해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로 일하기 위해서는 변하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규정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제품에 대한 개발 전반적으로 모든 이해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약품 인허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를 전공하면 좋을까요? 약에 대한 정보는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약하기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수의학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생물학과나 뭐 화학과 이쪽 그 전공자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과학적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규정 안에서 이런 그 길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규정과 과학을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던가 그다음에 사람 만나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이 직업에 좀 문을 들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들은 제약회사의 인허가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있거나 에이전시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하나의 의약품이 출시되기까지 산파 역할을 했다는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국내 많은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혁신적인 신약을 허가받았을 때가 가장 기쁜데요. 그 약으로 인해서 많이 치료가 되고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교육기관 중 한 곳인 성균관대학교 의약품규제과학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센터에서는 의약품 개발, 임상, 허가와 심사, 생산, 특허, 시판 후 관리, 국제 인허가 등 의약품 관리와 인허가 전반에 걸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재직자로 구성된 학생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능력을 기를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초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런 기회가 마련되면서 다시 재정비할 수 있어서 바로바로 업무에 생동이 되고 있고요. 전문 교육과정 실시와 함께 더욱 활기를 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의 세계. 제약 산업이 세계로 진출하면서 체계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역량이 중요해지는 순간인 만큼 교육과 인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세계 10위권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약산업이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전 세계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인허가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그럼 특별히 갖추면 좋을 역량은 어떤 건지 진권 쌤이 알려주시죠. 네, 영상에서도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는 의약품을 개발할 때 제품의 특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분석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허가 규정을 이해하고 또 차별화된 제품 개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능력도 중요하겠고요.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외 등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외국어 구사 능력도 중요한 역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외국어까지 그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지금 이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현황이 어떤 편인가요? 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는 제약업체나 컨설팅 업체에서 주로 근무를 하는데요. 이런 업체가 국내에 한 500개 가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업체에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가 1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정도로 추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 산업은 대표적인 지식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전체의 주기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과학적 지식을 갖춘 인재가 반드시 필요해서 네. 각 기업에서는 이런 인재들을 채용을 하려고 수요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망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신직업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국가 간 그 경제 협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약품에 있어서도 수출입과 판매에 대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를 진출할 때 각국의 규제 정보 시스템을 확보하고
또 현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허가 과정에 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추세가 이 직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의약품 관련 전반에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진관쌤이 이 직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이 직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관련 전공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이 분야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나 동국대학교, 충북대학교의 교육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그쪽에 가서 전공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영상에서도 여성분들이 많이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서류 작업 같이 이런 육체적인 부담이 적은 직업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진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의 영향력이 더 기대가 되는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라는 신직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신비한 신직업사전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진관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